올해도 사실상 다 갔습니다. 이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준비 사항 중에서 과연 내년에는 어떤 금융 상품이 핫하게 떠오를 것인지 나의 돈을 어디에다 맡기는 것이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도 현재 은행 금리를 뛰어넘는 수익을 얻어갈 것인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집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기자와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부의 박승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생각을 한번 되짚어보면 올해 초에 중수익, 중위험 상품이 인기입니다라고 저도 앵커 멘트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년에는 과연 대세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증권사별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요. 금융상품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재테크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중위험, 중수익이었습니다. 유례없는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같이 낮아지면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인데요. 내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예. 때문에 국내 주요 증권사의 내년도 상품 전략은 이제 일단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특히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우량 국공채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이제 공모주나 배당주 등으로 운영해 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형 혼합형 펀드는 올해에 이어서 이제 내년에도 전략 상품으로 지목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이제 발행이 줄어든 주가 연계증권, 즉 ELS 역시 이제 투자 유망한 금융투자 상품으로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다만 이제 증시의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제 조기 상한 녹인 배려를 낮춘 이런 상품들이 이제 주류를 이룰 전망입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이제 레버 카운트 상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버 카운트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건지는 확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 미국이 금리도 인상을 했고 점점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선진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금융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올해보다는 2016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미국과 일본 등 이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도 이제 핵심 상품으로 추천을 받았는데요. 예. 최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내년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상향할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과 일본 등 이제 선진국 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또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대한 펀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레버 카운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레버 카운트나 펀드나 ELS나 다 그게 그거고 예, 그렇습니다. 레버 카운트가 정확히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랩하고 이제 어카운트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예. 이제 포장하다는 뜻을 가진 랩과 이제 계좌를 의미하는 어카운트가 합쳐진 말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 자산을 랩으로 싸듯 이제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랩 어카운트는 이제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제 증권사 PB가 투자자의 이제 위험 성향이나 투자 목적, 선호한 것을 이제 분석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대신 짜줍니다. 예. 랩 어카운트 계좌 내에서는 이제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각종 금융투자 상품의 분산 투자에 수익을 내는 일종의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랩 어카운트는 이제 증권사가 투자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자문형과 고객을 대신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책임을 지는 1임형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문형과 일임형. 근데 딱 봐도 자문형보다는 일임형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번 내 자산을 불려주세요 해서 주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일임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 돈이 좀 많이 또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야 그만큼 어느 정도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1임형, 즉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이제 랩 어카운트의 잔액은 이제 91조 8,1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는 이제 20조 1,810억 원 늘어난 수준인데요. 기준금리가 1%대로 이제 내려앉은 지난 3월 이후부터 잔액이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제 이미 랩 어카운트 이제 1임형 잔액이 이제 10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야 물론 시장 규모 그리고 자산, 보유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물론 워낙 상품이 많다 보니까 수익률이 딱 여기서 여기입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레버 카운트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수치상으로 수익률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버 카운트가 이제 꼭 맞춤형 이제 투자 상품이 아니어도 이제 수익률만 높으면은 이제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네.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투자자의 이제 계좌별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레버 카운트에 가입한다고 해도 이제 투자 대상이나 뭐 기간, 전략 등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예. 이 가운데서도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마이스터랩이 이제 좀 우수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출시한 이제 본사 자문형 랩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이제 가중 평균 수익률이 이제 11월 말 기준 0.8%인데요. 최대 수익률 계좌가 이제 12.93%, 최저 수익 계좌가 마이너스 3.61%입니다. 네. 이는 이제 레버 카운트에 가입한 고객의 이제 83%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 중이고 예. 연한산 수익률을 이제 계산할 경우 이제 5% 이상 계좌가 전체의 67%, 2% 이상은 전체 계좌의 이제 75%에 해당됩니다. 최근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해서 이제 국내 시중 은행들의 예금 금리도 이제 움직이면서 뭐 2%대 이제 특판 예금이 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비교해서 이제 봐도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그래도 좀 높게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회원의 한 75% 이상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솔깃한 것 같은데 저희 이슈엔 현장에서는 좋다고만 얘기는 안 네. 합니다. 물론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역시 뭐 취재를 하면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레버 카운트 역시 이제 투자자가 손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좀 레버 카운트의 경우는 이제 펀드를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라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일종의 플랫폼과 같은 건데요. 그런 만큼 이제 증권사별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또 이제 자산 관리 특화 프로그램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이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 또 이제 상담을 받을 경우에 이제 증권사에 이제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 이름 계약을 이제 체결할 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제 분쟁 상황을 대비해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서류들을 이제 꼼꼼히 챙겨둬야 되고 예. 또 투자 후에는 이제 뭐 잔고나 수익률 같은 거를 이제 HTS를 통해서 꼭 뭐 체크를 하고 자신의 이제 투자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수익률이 난다고 해도 어쨌거나 자기 돈 들여가지고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레버 카운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박승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한번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원 기자와 함께 레버 카운트 이론편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실전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다가 한국투자증권의 레버 카운트 수익률이 좀 좋다고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또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전문가와 함께 어떤 유형들의 상품들이 있고 과연 우리가 어디서 또 수익을 얻어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에서 펀드랩을 담당하고 있는 박명호 대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 박명호 대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앞선 코너에서 기자한테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과연 어떤 유형의 랩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 랩 어카운트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그 투자 목적을 반영해 운영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모형 펀드와 같은 일반 금융 상품과는 다릅니다.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이어 내년에도 랩 어카운트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은 랩 어카운트가 출시된 이후에 활성화됐던 2009년도부터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반영해 랩 상품을 설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랩 어카운트는 어떤 자산이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주식 랩, 펀드 랩, 채권 랩, 그리고 종합자산관리 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종합자산관리 랩은 그 안에 주식이나 펀드, 채권, 또는 뭐 ELS나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편입해서 운용하는 랩 어카운트입니다. 예. 또한 운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본사 운용형과 지점 PB 운용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랩 어카운트는 본사에서 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증권업계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종합자산관리랩의 경우에 대부분 증권사들이 본사 운용형과 지점 PB형을 동시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보다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궁금했던 점이 사실 물론 단일 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랩 어카운트의 매력을 가장 좀 더 실감을 하려면 아무래도 종합자산관리 랩이 더 맞습니다.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종합자산관리랩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의 UMA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EMA 등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 한국투자 마이스터랩이라는 브랜드 명칭을 지금 쓰고 있고요. 지난 5월에 출시된 이후에 현재까지 2,600억 이상이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각 규모를 봤을 때는 본사 운용형보다는 지점 PB형이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점 PB형이 더 많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은 드리는 겁니다만은 네네. 쉽게 생각했을 때 본사에 맡기는 게 조금 더 그냥 느낌으로 본사에 네네. 맡기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이렇게 지점 PB형이 더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고객님들의 니즈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라는 컨셉에 생각을 해보면은 지점 PB 운용형이 시장에선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본사 운용형 랩 어카운트의 경우에 그 고객님들의 투자 성향을 반영해서 최대한 맞춤형 운용을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사 운용형 랩 어카운트는 소수의 운용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을 했다는 장점이 있었다면 예. 고객분들과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섬세하게 고객님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서 운용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지점 PB형 같은 경우에는요. 본사에서 운용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내 돈을 운용을 직접 해주는 지점 PB 관리자 분과 함께 고객의 투자 성향을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직접 관리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매매나 리밸런싱, 그 외 운용 보고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지점 그리고 관리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네. 본사 운용형보다 조금 더 관심을 받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예. 역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도 본사에서는 개개인을 다 신경 써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점 PB가 직접 고객을 담당해서 금융상품을 짜준다면 각 개인에게 맞는 상품 랩 어카운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제가 좀 의심이 많아서요. 비슷한 네네. 질문이 또 될 것 같은데 사실 본사에 정말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본사에 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을까, 더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이 막 모여 있지 않을까라는 괜한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본사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설명을 들어도. 때문에 지점 PB형의 장점이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프로세스가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본사 못지않게. 그래서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금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을 저희가 해서 상품을 설계하고 있고요. 예. PB 운용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PB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본사에서는 리서치 센터, 그다음에 금융상품본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고객자산운용부와 같이 본사 부서가 위험 자산과 안정 자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실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나 상품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PB분께서는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새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PB 운용형은 본사의 전문성과 그리고 영업점의 맞춤형 고객 관리가 만들어낸 최고의 그 자산 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점 PB형이 두 가지 장점을 다 얻어낼 수도 있겠네요. 네, 가능하시죠. 그럴 수 있겠네요. 본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거기 안에서 또 고객의 맞춤형의 어떤 자산 관리 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네. 지점 PB형이 많구나라는 게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률도 참 중요하고 얼마나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내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뭐 은행이나 주식할 때도 그렇고요. 네네. 뭐 은행에서 돈 뽑을 때도 그렇고 수수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레버카운트도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과거에는 그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이 고정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분들이 수익률이 좋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고정 수수료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었던 거, 어떻게 보면 부담이 없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그 수익률이 부진하거나 시장이 하락하는 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불만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성향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 출시한 종합자산관리랩에서는 성과 수수료 체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미리 고객분과 합의를 하고요. 합의된 조건에 수익률을 달성하면 거기에 연동된 랩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만약에 합의된 조건의 수익률에 달성하지 못하거나 미달을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랩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는 수수료 체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공평한데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이렇게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또 한 가지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레버카운트에 대해서 그리고 일임형, 지점 일임형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2016년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내년에 이런 레버카운트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 상품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올해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에서는 레버카운트의 본질인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좀 더 본격적으로 좋은 상품을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지점 PB형 상품이 출시가 됐던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은 고객이 맡긴 자산의 알파 수익률을 내서 2016년에도 모든 고객님들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시장에서 인기는 많았었는데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힘들었었던 레버카운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상품 유형까지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박명호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